손흥민의 사주를 바탕으로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면 1992년 7월 8일생이라는 정보를 활용하여 그의 성향을 분석해 볼 건데요. 좋은 점 강점은 손흥민은 양력 1992년 7월 8일생으로 사주적으로 물임수의 기운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의 기운은 흐름을 주도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그는 경기 중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리는 능력에 탁월할 수 있어요. 사주에서 신자유 등의 기운이 있으면 끈기와 집중력이 강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성향을 갖습니다. 손흥민은 이와 같은 성향 덕분에 꾸준한 훈련과 자기관리로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내심과 성실함을 나타냅니다. 손흥민은 단독으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팀원들과의 호흡도 잘 맞추는 선수입니다. 이는 사주에서 상생하는 기운이 잘 작용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축구라는 팀 스포츠에서 그는 다른 선수들과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쁜 점 약점은 물수 기운이 강하면 감정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종종 경기에 대한 높은 열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기 중이나 경기 후에 감정적 기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구슬 같은 눈물을 사주에서 토나금의 기운이 약하면 팀을 위해 지나치게 희생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종종 팀을 위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헌신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기량을 발휘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호나우도도 울고 갔을 텐데 그의 경기 스타일을 보면 항상 최선을 다하려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손흥민은 사주적으로 강한 리더십과 끈기, 팀워크를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기복과 자기 희생에 따른 부담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의 장기적인 성공과 안정된 경기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희생을 좀 버리고 욕심을 좀 더 채운다면 국가대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강인의 사주를 바탕으로 그의 성향을 분석하려면 사주 명식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연 월, 일, 시와 오행목, 화, 토, 금, 수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정확한 출생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지만 그가 2001년 2월 19일생이라는 정보만으로도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좋은 점은 이강인은 2001년생으로 연간 기운과 일간의 조합이 강한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사주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축구라는 팀 스포츠에서 그는 중요한 위치에 서서 팀을 이끄는 역할을 잘할 가능성이 크다네요. 사주에서 신금 기운이 강하다면 금의 날카로운 특성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뛰어난 직관력과 결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축구 경기 중 중요한 순간에 빠르게 판단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매우 끈질긴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토 기운이 강하다면 안정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을 지니며 이는 축구에서 오랜 훈련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쁜 점 약점으로는 금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종종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때로는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걸고 실수에 대한 자책이 크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 모든 플레이가 완벽하지 않을 때 스스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에 대한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축구 같은 팀 스포츠에서는 때로는 협력보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 팀과의 조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패스보다는 개인기에 의존하다 보니 다른 선수의 좋은 위치에 패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듯해요. 만약 사주에서 수 기운이 약하다면 감정적 균형을 잃기 쉬운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경기에서의 압박감을 견디기 힘들 때 감정적 기복이 생겨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선수와 다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강인은 창의성과 끈기, 리더십 같은 긍정적인 요소를 통해 축구 선수로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때로는 완벽주의와 감정적 기복에 휘둘릴 수 있는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성격으로 팀보다 본인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선배들과 소통의 어려움으로 팀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배운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큰 선수가 될 듯해요. 이강인과 손흥민의 사주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조화를 분석할 때 궁합이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궁합이란 서로의 기운이 상충하거나 조화되지 않을 때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손흥민의 캡틴으로서 책임감과 이강인의 강한 성격이 충돌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은 강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팀에서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이강인도 창의성과 직관력이 뛰어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충돌할 경우 경기 중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이 경기 흐름을 이끌어가고 싶어 할 때 이강인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고집한다면 두 사람 간의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팀 내 전술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요즘 국대에서 보듯이 따로 국밥 축구를 할 수 있어요. 이강인은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종종 기존의 전술이나 틀을 벗어난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팀의 전술을 철저히 따르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을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경기 중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패스 타이밍이나 공격 전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 경기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게 하여 팀의 전체적인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책임감이 강한 인물로 자신이 팀의 성과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자신의 창의적 플레이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팀의 성과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이강인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경기하는 모습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분담의 불균형은 서로의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강인은 좀 더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개인적인 스타일의 플레이를 선호하는데요. 손흥민은 더 균형 잡힌 경기 운영과 팀워크를 중시합니다.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충돌할 경우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 전개에서의 부조화나 득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강인은 중요한 순간에 패스보다 공을 오래 끌며 퍼포먼스를 하고 손흥민은 욕심을 부려야 할 때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손흥민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기복이 있을 수 있으며 경기 중 실수나 팀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강인 역시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성향 때문에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 수 있는데 만약 손흥민과의 경기 스타일 차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서로 감정적인 불만이 쌓일 고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종합해보면 두 사람의 사주에서 성향이 맞지 않으면 경기 중 리더십의 충돌, 의사소통 문제, 책임 분담에 대한 갈등, 그리고 경기 스타일 차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팀의 경기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감정 갈등으로 이어져 팀 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프로 선수로서 경험과 성숙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잘 조율하고 극복한다면 오히려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조화로운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큰데요. 그 일을 홍명보 감독이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이 보여준 전술을 팔레스타인전에서 그대로 쓰는 듯해요. 선수 기용 배치, 어떤 분석가가 이야기하는데 강인이는 중간에서 볼 배급보다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오른쪽에 두고 손흥민은 왼쪽보다 원톱으로 넓은 지역을 다스리며 전체적인 균형과 골을 넣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찌되었건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궁합이 잘 어울려 오만전은 오만하게 경기를 잘해 5점 차이로 이겼으면 해요. 우리의 국가대표 우리가 아껴야 할 것 같아요. 국가대표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